어렵다,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중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신규 구축할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통신은 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로드 밸런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페일오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3년 전부터 그 대형 고객사나 여러 그 하이테크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제안 등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었던 고객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 하드웨어 어플라이언스 타입에서 가상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특히나 전 세계 마켓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AWS의 트랜지션은 우리도 이미 보고 있다시피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포트넷에서 그 보안 엔지니어로서 AWS의 스킬셋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안경진 부장입니다. 오늘은 왜 보안 솔루션이 구축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구축을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진행될 대형 고객사의 구축 사례를 기반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었는지를 정보를 함께 공유해보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2017년 미국 3대 보안 평가 그 보호기관인 에퀴팩스에서 143만 건의 정보가 유출이 됐었습니다. 이 평가기관은 8억 명의 미국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고 8,800개의 미국 기업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개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으며 CISO, CEO가 사임하였으며 그 즉시 40억 달러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었습니다. 따라서 보안은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당장의 그 TCO를 저해하는 비용의 지출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입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건강보험처럼 큰 위협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보호 장치이며 이것이 nice to have가 아니라 must have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라우드로 그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보안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 위협들은 저희 제조사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구글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인데요. 12가지 항목들 중에 11가지는 이미 우리가 데이터 센터나 그 로컬 그 전산망에 있는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많은 위협들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이 위협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솔루션들과 보안적인 노력들을 이미 기울였던 것들입니다. 그 중에서 단 하나 퍼블릭 클라우드로 그 성공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보안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 하나가 있는데요. 불충분한 실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 특정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그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할 때 담당자가 외근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가서 어떻게 그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렉 마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보호 솔루션들이 앞단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위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VM 형식이지만 그 관리 콘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어떠한 보안 펑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많은 경험을 가졌었던 그러한 그 보안 기능 적용의 방법론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보안의 영역 범위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보안의 영역 범위를 구분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사업자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그리고 CPU나 메모리와 같은 그 컴퓨팅 파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 보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뭐 여러 가지 보안 펑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뒷장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처럼 우리가 온프레미스에서 그 보안 담당자가 관리했었던 그런 어플라이언스들이 제공하는 전체적인 그 풀 펑션과 미려하고 심리스한 이러한 그 뷰를 제공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능숙된 사용자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그 영역 위에 데이터 그리고 뭐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실제 대외 서비스라든지 여러 솔루션들을 직접 구축하고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런 것에 대한 관리 책임은 바로 고객 여러분들입니다.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야 될 책임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안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차세대 방화벽, 뭐 그 DB 보안, 엔드포인트, 웹방화벽, 뭐 APT 솔루션, 이메일 등등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을 것인데 아직까지는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이 솔루션들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는지를 그 최적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과연 최적의 아이디어, 즉 베스트 프랙티스인지도 쉽게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그 안전한 보안 채널 통신을 위해서 IPsec VPN 그리고 제로데이 APT, 뭐 차세대 방화벽 그리고 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등등 다양한 펑션들이 있는데 이런 펑션별로 각각의 솔루션들을 구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통합된 기능들을 제공하는 원박스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인가 이런 솔루션들을 구성을 했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로깅은 어떻게 하며 뷰는 어떻게 볼 것인지를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많이 운영해왔던 운영 방법론인데 DevOps라든지 아니면 뭐 API 이런 그 펑션들을 통해서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었을 때 이 방화벽이 어떻게 동작하고 보안 솔루션은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를 유기적으로 동작하게끔 해보는 방법론도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온프레미스만 관리해왔던 지금 현재와는 달리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자동화돼서 관리를 하는 유기적인 그 통합 솔루션을 패키지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면서 그리고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일원화돼서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포티넷 솔루션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그 총체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AWS를 포함한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 같은 해 매직 쿼드런트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최상위에 위치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보안 기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뿐만 아니라 APT 솔루션을 방어를 할 수 있는 포티 샌드박스도 그 AWS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뒤쪽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뭐 자동화된 운영을 지원하는 DevOps라든지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우수한 그 보안 스레드 피드와 연동을 해서 보안성을 좀 더 높이고 그 탐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펑션들과 그 함께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 저희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초의 구성을 하게 되면 VPC라는 것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VPC에 EC2라는 그 하나의 가상 서버를 구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할 S3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마존 AWS가 최초로 이제 그 런칭이 됐었을 때 서비스 했었던 최초의 두 가지 모델인데요. 최초의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근하는 고객사에서는 이 두 가지 펑션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하고 보안을 나중에 고려를 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VPC라는 이런 그 네트워크 상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몇 가지 예를 간단히 공유를 드리고 오늘은 보안성도 높이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시큐리티 허브 관련해서 좀 더 깊게 딥다이빙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화면이 가장 기본적인 구성인데요. VPC를 2개 구성하고 각각의 서비스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안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시큐리티 존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부에 있는 웹서버가 특정 시큐리티 존을 통과를 하고 그 통과를 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들에 대한 보안적인 감사와 모니터링, 관리는 일원화되게 할 수 있다는 이 구성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스비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많은 도입이 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카스비에 입력해야 될 여러 가지 계정 정보라든지 지원해야 될 사스 어플리케이션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원돼야 될 부분이 있고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성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카스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컨셉추얼하게 작성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고객사에 제안할 때 쓰는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 장표입니다. 실제 고객사에 제안 드리고 있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 중에 하나이고 최초로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VPC에 인스턴스, 즉 서버를 설치를 하고 바로 즉시 대외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그 발생되는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웹서버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안 스레트 위험에 대해서 탐지나 방어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도 그들 본연의 보안 펑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ACL, 시큐리티 그룹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충분히 보안성을 제공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적용하는 것이 꽤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방화벽 정책을 방화벽이 아니라 네트워크 스위치 백본의 ACL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 서버에 대한 보안은 각각 서버에 로그인을 해서 서버가 가지고 있는 방화벽 정책에 일일이 설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불편한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안 펑션들은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그 개수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처럼 그 다양한 보안 정책이 적용이 되고 그 규모가 매우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에는 적용하기가 일부 제약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만족시키고 여러분들께서 운영하셨던 그런 보안적인 경험들을 성공적으로 심리스하게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드파티 솔루션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VPC 앞단에 보시는 것처럼 차세대 방화벽이나 웹방화벽이나 알려지지 않은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한 샌드박스 솔루션들을 구성을 하게 되면 보안성은 당연히 아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근데 보안성이 향상되면서 어떤 그래프가 따라오나요? 비용과 운영 비용과 도입 비용이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됐었을 때는 도입을 하게 되면 각각의 VPC별로 존재하는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성에 대한 통일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솔루션들이 별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보안 스레트 피드에 대한 정보들에 대한 공유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쪽 임원급에서 보안 솔루션은 나중에 도입하자 아니면 좀 더 싼 솔루션으로 도입을 해서 결국은 충분한 그 안정이 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을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침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한 고객 사례에서는 VPC별로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AWS가 제공하는 VPC 간의 통신에 몇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프라이빗 커넥트,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VPC 피어링, VPC 트랜짓, 그리고 최근에 나온 펑션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랜짓 게이트웨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VPC별로 존재했었던 그 보안 펑션들이 아니라 별도로 VPC 허브에 보안 솔루션들을 구축을 해서 모든 내부에 있는 VPC 트래픽이 특정 A라는 보안 허브를 통과할 때 우리는 모든 트래픽을 제어를 하고 높은 가시성에 대해서 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보안성은 유지는 한 채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포티넷은 보안 솔루션 회사입니다. 저희 보안 솔루션에 보안 DB를 공급하고 스레스에 대한 그 분석을 하는 센터는 캐나다에 있고 그 센터의 이름은 포티가드입니다. 저희 보안 경쟁사들도 자체적으로 연구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자체의 보안 솔루션이 개발하고 분석한 DB가 가장 우수하고 탐지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그 모두 유기적으로 그 동작을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안 DB만으로는 실시간으로 급변화되는 이러한 그 IT 인프라 환경에서 그러한 위협들을 100%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 1%라도, 단 0.1%라도 탐지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안 DB만 이용한다라는 그런 발상을 떠나서 예를 들면 AWS가 제공하는 그 인스턴스의 보안 정책에 대한 감사, 그리고 S3 버킷에 저장된 그런 데이터의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무결성을 검증을 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AWS 메이시, 그리고 로그를 추적하는 플로우 로그,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저희 차세대 방화벽과 SDN 커넥터를 통해서 연동이 되는 AWS 가드듀티. 가드듀티는 단순히 이제 그 외부의 그 스렛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AWS가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보안 스렛 피드 또한 저희 차세대 방화벽이 받아서 저희 보안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DB와 함께 그 컴바이닝해서 그 실시간으로 다변화되는 외부 위협들을 막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좀 더 그 그래프를 좀 더 급격하게 그려야 됐었는데 어쨌든 보안성은 좀 더 향상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특정 솔루션을 선택을 함으로써 특정한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외 보안 스레피를 얼마나 잘 연동되는 토탈 솔루션을 구매를 했었을 때 전체적인 그 보안 DB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구매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복잡한 아키텍처에서 여러 가지 그 보안 펑션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좀 더 적은 인력으로 원만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라는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핫한 AWS 람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뭐 리눅스의 어떤 이제 그 워커노드를 통해서 어떤 스크립트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코드들을 일일이 짰었는데 람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와치에서 모니터링하는 아니면 API 게이트를 통해서 특히 저희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특정 이벤트를 받았을 때 람다가 사전에 규약된 그 라우팅 테이블을 바꾼다든지 특정 인스턴스를 격리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데이터셋을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유기적인 외부 솔루션과의 연동은 저희 포티넷의 그 패브릭 커넥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람다, 가드듀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 사업자와 연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높은 보안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의 획기적인 감소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랫동안 그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던 그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축된 이런 VPC 간의 통신은 다이렉트 커넥트라든지 여러 가지 역시 또 보셨던 뭐 어떤 VPC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그런 다양한 그 AWS 사업자가 제공하는 펑션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프레미스 간의 그 자원을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일원화돼서 운영하는 그러한 아키텍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클라우드는 그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캐치하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솔루션에서 정확히 그 적용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포티넷의 SDN 커넥터에서는 그 AWS 그 특정 VPC나 특정 자원과 이제 그 연결이 되게 되면 그 CPU가 몇 개인지, 운영 체제가 무엇인지, 아니면 메모리가 어떤 것인지, 제휴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필터를 걸게 되면 해당 그 EC2 인스턴스의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로컬 온프레미스에 있는 방화벽에 보안 오브젝트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 정의를 로컬에 있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장비에 일일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여기 이제 보이시는 다이내믹 오브젝트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그러한 자원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온프레미스에 있는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도록 패브릭 커넥터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 가지고 있는 온 정보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로컬 그 보안 솔루션에 접속을 해서 그 데이터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자원 간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신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저런 화면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커넥터라든지 뭐 가두리티 커넥터 그리고 람다 커넥터를 통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자동화된 운영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그 A라는 그 트리거 이벤트가 발생을 했었을 때 저희 포티넷 솔루션과 AWS에 있는 그 솔루션의 그 오토메이션 엔진이 그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어떤 곳으로 알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그 솔루션의 펑션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도록 그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브릭 커넥터가 동작을 했었을 때 실제 저희 포티넷 솔루션의 대시보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그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지만 포티넷 솔루션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 저희 솔루션 간에 아니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 간에 이런 연결 관계도가 자동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차세대 방화벽을 기점으로 다양한 자원들에 대한 그 상태를 볼 수가 있으며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방화벽 아랫단에 있는 다른 저희 솔루션들 간의 연결 고리까지 자동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로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자원에 대한 연결성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인터넷을 통한 다른 곳에 있는 솔루션들끼리 연동도 되며 그 연동 간에는 정책에 대한 어떤 설정 상태, 세션에 대한 모니터링,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까지 보시면 아래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에 있는 솔루션들까지도 연동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로컬 스위치 아랫단에 있는 다양한 이제 호스트에 대한 상태들도 일원화된 뷰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호스트들에 대한 상태는 운영 체제 그리고 어떤 뭐 그 보안에 대한 위협에 대한 상태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떠한 솔루션에 접속을 해도 볼 수가 있으며 그 솔루션들이 나타내주는 이러한 그 특정 아이콘들을 또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특정 솔루션으로 들어가서 관리나 모니터링, 로그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 특정 A 솔루션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정 솔루션의 그 스팟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그 보안 위협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안 감사를 자동적으로 돌려서 실제 보안 위협에 대한 그 스코어링이 몇 점인지를 나타내주는 기능들도 시큐리티 오디시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단 하나의 솔루션 타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방화벽, 샌드박스, 웹방화벽, 그리고 기타 여러 저희 그 보안 솔루션들 간에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컨셉으로 기능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람다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데모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내부 그 EC2 인스턴스에 보안 위협이 발생을 해줬으면 EC2 인스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저희 포티게이트 그 IPS 엔진이나 AV 엔진에서 로그 분석을 저희 솔루션에 로그를 보내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분석을 했었을 때 실제 이것은 위협이다라고 최종적인 그 리스폰스를 전문적인 저희 솔루션의 보안 분석 장비로부터 받게 되면 포티게이트는 오토메이션 엔진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 즉시 람다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AWS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일으키도록 강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 람다가 저희 포티게이트 솔루션에 어떠한 EC2 인스턴스가 감염이 됐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를 포티게이트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저희 포티게이트의 방화벽 정책에서 해당 EC2 인스턴스로 들어가는 트래픽은 다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2분짜리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포티게이트가 AWS 웹 관리 콘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그 차세대 방화벽인 포티게이트에 방화벽 정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일반적으로 그 정상적인 호스트들이 통신하는 그 보안 정책이고, 안티바이러스나 웹 필터, 어플리케이션 컨트롤 다양한 펑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투비 쿼런틴드라는 그 오브젝트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잠정적으로 감염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호스트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 호스트들에 대한 IP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즉시 차단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토메이션 탭에서 포티게이트가 어떻게 AWS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보하는 그 화면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투비 쿼런틴이라는 태깅이 AWS 그 관리 콘솔 EC2 인스턴스 앞단에 붙게 되고, 해당 정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가 포티게이트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차단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는 보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더니 AWS 내에서 구축이 된 EC2 인스턴스의 IP 어드레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티게이트에서는 그 해당 어드레스를 차단하진 않습니다. 자, 역시 IP 어드레스가 확인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정책은 차단이고 아무것도 차단이 되고 있지 않은 설정입니다. 만약 불건전한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그 불건전한 트래픽을 실어서 내부에 송신을 했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그 비대상인 EC2 인스턴스는 아무 영향도 없지만 오른쪽에 인스턴스는 방화벽 정책에서 자동으로 차단이 돼서 트래픽이 통과를 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객체로 들어가 보면 AWS 람다 쪽에서 그 액션을 취한 대로 저희 차세대 방화벽도 IP 어드레스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방화벽 정책에도 IP 어드레스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액션이 디나이처럼 차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저희가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면 SMS나 이메일로 받고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분석하고 관련 부서 얘기를 한 이후에 또 오퍼레이션 팀에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가 다시 또 배석을 하고 로그인해서 정책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죠. 허나 이제 AWS가 제공하는 그 오토메이션된 솔루션과 연계를 하거나 다양한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동을 하게 되면 자동화된 부분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구축 레퍼런스입니다. 저희 여름에 해외여행 갈 때 가장 많이 타는 비행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TV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홍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그 특정 고객사 명칭을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팁을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 최초에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어플리케이션을 7년 동안, 4년인가요? 4년 동안 이전을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뉴스에서도 좀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고객사가 요구를 했었던 것은 SSL 오프로드를 서버에서 하지 않고 아니면 그리고 앞단에 뭐 그 ADC 솔루션에서 하지 않고 AWS가 제공하는 뭐 ELB라든지 그런 솔루션에서 하고 싶다. 그리고 페이로버를 하고 싶은데 로드 밸런서나 그 L7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시큐리티 허브를 별도로 구성을 하고 시큐리티 허브 안에 저희 포티게이트 솔루션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여러 웹방화벽 솔루션, APD 방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구성을 해서 하단에 있는 여러 VPC 그리고 VPC 아래에 있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멀티티어 모든 그 트래픽들이 허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스펙션 그리고 제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점이 주요 사항이 됐었습니다. 이런 구성에 있어서 가장 이제 고려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거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VPC 간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VPC 간 통신을 할 때 각각의 보안 솔루션에서 인스펙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스펙션을 함에 있어서 SSL 오프로드를 하는 그 ELB의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부에서 외부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 트래픽에 대한 플로 그리고 페일오버는 각각에 어떻게 고려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계속 POC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POC를 진행할 때 네트워크 구성 변경도 대략 한 7회에서 8회 정도 변경이 됐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종 구성이 된 것이고요.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자면은 최상단에는 그 NLB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티어별로 하나하나 위부터 아래까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화벽 솔루션은 소스 IP, 목적지 IP를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NLB가 아니라 ALB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겉으로는 로드 밸런싱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소스 IP가 바뀌기 때문에 방화벽 상단에는 ALB를 두시면 안 됩니다. 물론 ALB가 XFF 헤더를 붙여서 내보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로드 밸런싱 용도로 NLB를 상단에 구성을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펑션별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 목적을 기재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NLB 밑에는 관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차세대 방화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IPS나 AV 기능은 적용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차세대 방화벽 아랫단에 위치한 ALB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SL 오프로드 터미네이션 포인트는 과연 어디입니까?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이 부분 때문에 구성에 대한 변경도 많았었는데 서버 앞단에 위치한 ALB에서 SSL 터미네이션 포인트를
되는가? 그렇게 되면 ALB 윗단에 있는 웹방화벽에서는 SSL 트래픽을 까볼 수가 없습니다. 포티게이트 그 차세대 방화벽 위에서 ALB를 할 것인가? 소스 IP를 볼 수가 없죠. 포티게이트 아래에서 ALB를 차세대 방화벽 아래 ALB를 둔다? IPS나 AV를 볼 수 없습니다. 포기할 건 포기는 어느 정도는 했었고요. 다만 그 방화벽 정책에 대한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차세대 방화벽을 상단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싱뿐만 아니라 도메인 라우팅 그리고 SSL 오프로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트래픽에 대한 부하가 차게 되면 자동으로 ELB가 스케일 아웃을 해주기 때문에 부하에 대한 검토도 사전에 면밀하게 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서드파티 L7 대비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 적지만 핵심적인 기능에 한해서는 비용이 굉장히 쌉니다. 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통과를 하게 되면 XFF 헤더를 붙여서 보내고 웹방화벽이 XFF 헤더를 까서 클라이언트 IP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클라이언트 호스트 기반으로 화이트리스트나 그런 정책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 웹방화벽은 당연히 DMZ에 있는 대외 서비스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대부분의 목적에 비춰본다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웹방화벽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보안성을 높이는 그 단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웹방화벽으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단에 있는 실제 그 웹서버가 존재하는 프로덕션 VPC로 트래픽을 포워딩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VPC 피어링입니다. 자, VPC 피어링의 단점이 있습니다. VPC 대 VPC 간의 통신은 가능하나 특정 VPC를 통해서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 허나 그 트래픽에 대한 플로우는 인커밍입니다. 즉 외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그 클라이언트가 내부에 있는 어떤 그 특정 데스티네이션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실제 트래픽에 대한 그 홈만 놓게 되면은 외부 시큐리티 허브 그리고 프로덕션 VPC 세 개의 티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능한 이유가 차세대 방화벽에서는 VIP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VIP는 데스티네이션 놔두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랫단에 보시게 되면 포트 게이트가 내부 VPC와 통신을 하는 것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고 피어링도 그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그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트랜짓과는 달리 IPsec VPN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랜짓은 IPsec VPN 설정이 필수이고요. BGP 라우팅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랜짓 VPC를 이용했을 때 IPsec VPN을 이용을 하게 되면 AWS 사업자가 제공하는 VPC의 성능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IPsec VPN 트래픽을 통과한 그 트래픽의 양에 따라 과금도 됩니다. 그리고 트랜짓 VPC는 IPsec VPN 터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IPsec VPN 터널을 맺어주는 VPN 터미네이션 포인트인 NJFW와 그 터널을 맺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웹방화벽이 트래픽을 또 인스펙션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올 때는 VPC 피어링, 내부에서 외부로 갈 때는 VPC 트랜짓을 이용을 했습니다. 내부에 있는 웹서버가 외부에 접속할 때는 대외 서비스를 하는 트래픽이 아니죠. 단순히 이제 그 패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외부에 접속해서 리다이렉트된 어떤 DB를 긁고 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웹방화벽에서는 IPsec VPN 터널로 감싸진 그 트래픽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양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VPC에 대한 성능에 대한 저하도 고려를 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가 있기 때문에 뭐 도메인 호스트 라우팅이라든지 그리고 로드 밸런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 고객사의 정보 보호상 전체적으로 이제 그 100% 구현이 된 구성도는 아니지만 그 보안 게이트웨이 허브와 그리고 허브 바로 아랫단에 있는 티어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웹서버가 구성이 된 그 아랫단에 있는 VPC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VPC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 VPC 개수가 적지만 향후 4, 5년 후에는 VPC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큐리티 허브는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 전혀 없고요. 운영에 대한 간결화 그리고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도 사실 굉장히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 아키텍처 상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전을 하게 되고 추가적인 또 미세한 요구 사항들이 좀 생기고 있지만 저희 솔루션으로 구성이 된 국내 이제 최대 레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 솔루션이 구축되고 이제 실망 운영이 된 지금 시점 이후로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나 그리고 하이테크 고객사 그리고 기타 고객사에서 많은 문의와 레퍼런스에 대한 조회, 설명, 세미나 리퀘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환경도 성공적으로 천천히 심리스하게 퍼블릭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파트너들이 도움을 드릴 것이며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희 포티넷도 적합한 솔루션과 여러분들의 구성에 맞는 최고의 베스트 프랙티스 아키텍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